안녕하세요. 글로리랩의 박PD입니다. 저희 글로리랩 채널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미디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겠죠. 그 중에서 대부분 독학을 하시거나 초보자 또는 입문자 분들이실 텐데 아마 초보자 또는 입문자 분들이 미디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장 골치 아픈 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화성하기고요. 세 번째는 리듬 관련이에요. 나는 리듬을 잘 만드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노래를 만들었는데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높은 확률로 리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중에서 리듬의 기본이 되는 게 드럼인데 이 드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유튜브의 영상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채널의 목표는 다른 미디 채널에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글로리랩 채널의 목표이기 때문에 드럼에 대한 강의 컨텐츠를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그 중에 이번 영상에서는 입문 초보자분들이 헷갈려 하거나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들 위주로 이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서 입문 초보자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완전 기본, 예를 들어서 스네어는 두 번째, 네 번째, 킥은 첫 번째, 세 번째, 하이햇은 비트의 모양대로 요런 것까지 사실 설명을 하기에는 이 드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기가 워낙에 방대하기도 하고 또 드럼이 논리적이나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돌아가는 악기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풀어서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영상 길이가 진짜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는 설명을 굳이 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차피 기본적인 거라고 해봐야 아까 설명드린 킥이 첫 번째, 세 번째 박자에 주로 나오고 스네어가 두 번째, 네 번째 박자에 주로 나오고 하이햇이 비트, 그러니까 리듬의 분할 기준이죠. 그 분할 기준대로 나오고 뭐 요런 거 정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드럼을 언제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미디로 음악을 만들 때는 어떤 걸 먼저 만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코드를 먼저 만들어도 되고 드럼을 먼저 만들어도 되고 베이스를 먼저 만들어도 되고 근데 기본적으로 드럼을 언제 만드느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주제로서 만들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게 드럼일 수도 있고 코드일 수도 있고 베이스일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어쨌든 무언가가 메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모든 악기들은 내가 메인으로 만든 루프를 기준으로 해서 만든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플라이스에서 샘플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이걸 통째로 사용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그 통째로 쓴 샘플 기준으로 악기를 넣을 건데 저의 경우에는 드럼이 거의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메인 루프가 나왔다 그럼 바로 뒤에 드럼을 만들어요. 왜냐면은 드럼이라고 하는 게 리듬의 가장 큰 뼈대이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만드는 접근성이 좀 쉽다 보니까 바로 뒤에 만드는 편이고요. 그래서 드럼을 언제 만들어야 되냐 사실 이거에 대한 완벽한 정답은 없고 내가 생각하는 메인 주제를 먼저 만들고 근데 가능하면은 최대한 빨리 드럼을 만드는 게 좋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드럼 소스는 어떤 걸 골라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아주 단순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감성적인 음악이다. 예를 들어서 발라드, 인디 락, 뭐 기타 등등 이런 장르라면은 어쿠스틱 드럼을 기반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또 힙합이나 트렌디한 사운드 요런 거 위주라고 하면 808 드럼을 기준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EDM이나 댄스 기반이다. 그러면은 909 드럼 기반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또는 만들고자 하는 장르 이름으로 되어 있는 프리셋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 완전히 그 사운드 하나의 종류의 드럼으로만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두 개의 드럼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는 어쿠스틱 드럼이고요. 하나는 808 드럼입니다. 그래서 둘의 질감만 비교해보는 정도로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보시면은 어쿠스틱 드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드럼이고 808 드럼은 신디사이저로만 만들어진 드럼이다 보니까 자연스러움이랑은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이 두 개에 대해서 차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어쿠스틱 드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드럼이고 드럼을 연주하는 방법이 스틱이나 아니면은 페달을 발로 밟아갖고 연주를 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충격을 가해서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에 비해서 808 드럼 같은 경우에는 실물 악기를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가실 건데 얘는 사람이 직접 연주하는 드럼이 아니에요. 순수하게 신디사이저 그러니까 전기로만 만들어진 드럼이고요. 전기 소리로 소리를 가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운 맛은 전혀 없고요. 대신에 어쿠스틱 드럼으로 물리적으로 만들 수 없는 초고음이나 초저음역대 이런 애들을 사용해서 드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초저음역대나 초고음역대를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소리가 훨씬 자극적이고 또렷하게 소리가 들리고 강하게 소리가 들려요. 이유가 음식으로 치면은 맵고 짜고 시고 이런 것들이 자극적인 맛이잖아요.
소리에서 자극적인 맛이라고 하면은 초고음역대나 초저역대 이런 소리들이 자극적인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음역대 부분이 도드라지게 들릴수록 소리가 굉장히 선명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어쿠스틱 드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드럼이다 보니까 뭐 대부분의 장르에 쓰일 수도 있지만은 보통 감성적인 음악에 좀 많이 쓰이고요. 808이나 909 드럼 같은 경우에는 신디사이저 사운드들이 많이 섞여 있는 초저음역대, 초고음역대가 섞여 있는 소리다 보니까 소리가 되게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감성적인 음악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는 편이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잘 안 쓰인다고 하는 거지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니에요. 만드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감성적인 EP나 기타를 사용을 했는데 난 힙합 또는 트랩 이런 장르를 만들어야 되니까 808 드럼을 사용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쿠스틱은 감성적, 808이나 909는 냉소적, 그리고 이 중간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맛을 낼 것인가, 어떤 정도의 감성 정도를 낼 것인가를 조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소스를 혼합해서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드럼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제가 드럼을 공부했을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로직 같은 경우에는 애플룹스라 그래가지고 무료로 주는 루프들이 있습니다. 루프는 오디오 파일이나 아니면은 미디 노트로 되어 있는 완제품을 뜻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 공부하는 방법이 이 애플 루프 쪽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우선 모든 드럼을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장르에서 제가 원하는 장르의 패턴이 궁금하다 그러면 클릭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힙합 R&B 이 카테고리 한번 눌러볼게요. 눌러보고 난 뒤에 여기에 보면은 지금 힙합 R&B에 해당하는 모든 드럼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디오 파일로 되어 있는 걸 드래그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들어봐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드럼을 만들 거니까 패턴이나 미디 트랙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걸 쉽게 보려면은 이쪽에 클릭을 해보시면은 루프 종류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디 루프, 패턴 루프만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쭉 나오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패턴이 있다. 그럼 이 패턴을 드래그해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 얘네들을 클릭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패턴이 입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턴이 보기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는 이 패턴보다 미디 리전이 편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변환, 그리고 미디 리전으로 변환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미디 리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로직에 있는 드럼 패턴들이 되게 잘 만들어진 패턴들이라 가지고 이런 애들을 사용을 하셔도 되고, 또는 오디오 파일로 되어 있는 거를 듣고 분석해서 만들었을 때 사용을 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런 데에서 사용했던 소스들도 많이 익혀놓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당연한 건데, 드럼 만들 때 저는 패턴이 반이고 나머지 반이 소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사실 소스는 암기 과목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스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소스를 갖고 있는지, 특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미디 프로그램에서 어떤 소스가 내장이 되어 있는지를 제일 먼저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더 필요하면은 스플라이스에서 소스를 보는 식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소스들은 웬만하면 이름들 다 알고 있으신 게 좋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드럼이 샘플러 또는 울트라비트 이런 데에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더 전세대다 보니까 샘플러만 가지고 드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샘플러에 들어간 다음에 프리셋 들어가서 업데이트 해갖고 이렇게 레거시로 옛날 드럼들이 나오고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 어쿠스틱 드럼, 일렉트로닉 드럼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눌러보면서 드럼 한번 만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소스 이름들도 여기에서 파악을 많이 했고요. 그럼 소스 이름을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클래식 힙합 리믹스라고 하는 애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매핑이라고 되어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매핑을 눌러보시면은 이 밑에 건반에 할당되어 있는 샘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쭉 내리다 보면은 징글스틱이라고 하는 소스를 모르겠다 눌러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름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옛날 악기인 샘플러에서는 이렇게 나오는데 드럼머신 디자이너라든가 또는 스플라이스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 이름이 대놓고 나오기 때문에 소스들의 이름은 좀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게 좋고, 만약에 내가 도저히 외울 자신이 없으면은 차라리 어디에 따로 정리를 해 놓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들이 어디에 있는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놓으셔야 작업하기가 편합니다. 단순 암기하기가 싫으시면은 한 번만 드럼 패턴 만들어 보면 바로 기억이 날 거예요. 그 다음에 드럼을 만들었는데 리듬이 뭔가 이상하다 라고 하면은 매우 높은 확률로 그 노래의 비트를 안 맞추고 만든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비트라고 하면은 비트란 뜻은 박자란 뜻이고요. 그리고 8비트, 16비트 얘네들이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은 한 마디를 1, 2, 3, 4라는 박자가 있다라는 가정하에
몇 개로 나눌 거냐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8비트다.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4개의 박자가 있을 때 8개로 나뉘었다. 그러면은 박자 셀 때 1 and 2 and 3 and 4 and 이런 식으로 총 8번 제가 셌죠.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음악들이 8비트 또는 16비트로 보통 정리가 돼요. 근데 음악을 만들 때 이 비트를 제대로 안 맞추고 만들면은 리듬이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 드럼 같은 경우에는 트랩 형태의 비트고요. 그래서 제가 BPM을 곱하기 2 해가지고 원래 75인데 150으로 속도를 높여놨어요. 그래서 원래 마디수대로 박자대로 하면은 여기가 1, 2, 3, 4여야 되는데 제가 박자를 2배 빠르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박자 간격이 2배 늘어나겠죠. 그래서 입력을 할 때는 1, 2, 3, 4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트랩이라고 하는 장르 형태 같은 경우에는 16비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리듬이 총 16개. 그러면은 한 박자당 4개씩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칸으로 보면은 실제로 박자가 들어갈 수 있는 칸들이 2칸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간격으로. 즉 짝수 간격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안 지키는 순간 리듬이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드럼 패턴이 있는데 이 킥의 위치를 이 8분음표 위치가 아니라 이쪽 위치, 그러니까 이 8분음표가 안 그래도 16분음표 16비트인데 이거에 반으로 들어가니까 32비트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간격으로 제가 조정을 좀 해볼게요. 그러고 한번 들어보면 딱 듣자마자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바로 들죠. 이게 보통 하이햇 그리고 킥 이런 데에서 비트에 안 맞게 입력을 하면은 생기는 일입니다. 박자가 이상해져요. 근데 어떤 드럼 패턴들은 이런 게 들어가던데 아마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입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 개가 입력이 돼 있으면은 이런 사이에 있는 박자에 들어갔다고 해도 어쨌든 16비트에 맞는 이런 박자에 정확하게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에서 리듬을 쪼갰구나. 왜? 원래 나와야 되는 박자에 나오긴 나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럼 이 상태로 되어 있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느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나오면은 보통 고스트노트 이런 걸로 많이 처리를 하죠. 그래서 내가 만든 드럼 리듬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만들려고 한 음악 장르가 있을 거예요. 그 음악 장르에서 사용하는 비트를 먼저 알아보시고 난 다음에 그 비트에 맞게 킥이나 하이햇 이런 애들을 입력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보통 그런 데서 리듬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킥의 위치는 어디에다 입력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면은 킥은 기본적으로 비트의 간격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죠. 거기서 상황에 따라 싱코페이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갖고 밀거나 땡기거나 이런 식으로 넣기도 하겠지만은 무조건 자유롭게 넣는 거는 사실 아니고요. 메인 테마가 무엇이냐 그리고 메인 테마가 어떻게 리듬이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메인 테마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코드 보이싱 악기겠죠. 그래서 이 코드 보이싱 악기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선 제가 예시로 갖고 온 샘플이 있어요. 샘플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샘플인데 그럼 여기서 킥을 어디에다 입력을 하느냐? 가장 기본형으로 보면은 코드가 바뀌는 지점 그리고 리듬이 나오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코드가 나오는 지점만 일단 확인을 해보자면은 이 부분 그리고 여기에서 정박이 아니라 한 박자 당겨져 있는 이 부분 얘도 마찬가지로 한 박자가 당겨져 있죠.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이 밑에 있는 드럼은 정확하게 맞게 코드가 바뀌는 지점에 입력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코드가 나오는 지점에 맞게 킥을 입력한 걸 한번 들어보시면 들어보면은 엄청 잘 들어간 킥이다라고 말을 할 수 없는데 이상한데 라는 말은 전혀 안 들릴 거예요. 왜냐? 킥은 보통 리듬 또는 코드의 변곡점에 입력을 하는 악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킥은 이렇게 코드나 리듬이 바뀌는 변곡점에 입력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만 킥을 만들어 놓고 끝이냐? 그건 아니고 여기서부터 만들고자 하는 사람의 의도에 맞춰서 리듬을 변형을 하는 거죠. 혼자 음악하기 어려우신가요? 음악을 배워보고 싶으신가요? 음악이 더 이상 늘지 않나요? 음악 교육 전문인 글로리랩에서 1:1 레슨을 진행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검증된 강의, 합리적인 수강료, 시공간 제약 없이 상황에 맞는 수업 선택, 그리고 공개하지 않은 작업 노하우까지 실력, 재미, 효율 최우선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 상담 문의는 영상 부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링크나 네이버에 글로리랩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도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변형을 한번 해보자면은 지금 킥이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비어있는 공간들 중에서 내가 넣고자 하는 부분에다가 리듬을 넣거나 또는 나는 이 부분에 코드만 딱 나오고 킥은 안 나오는 그러니까 박자가 특이한 부분만 강조가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생략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비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부분이 박자가 정박이 아니라 한 박자씩 당겨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빼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비어 있으니까 리듬을 추가로 입력을 하고요. 그러고 한번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해도 이상하지 않고 나름 들을만하네 정도가 되겠죠. 물론 마음에 들게 하려고 하면 더 리듬을 많이 바꿔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일단 킥의 위치는 메인 테마가 코드가 바뀌는 지점 또는 리듬이 나온 지점에 먼저 입력을 한 뒤에 의도에 맞게 이런 식으로 생략 또는 추가를 하는 식으로 입력을 하시는 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킥이 들어갔을 때 노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킥을 굉장히 많이 넣기도 하고 킥을 굉장히 적게 넣기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요. 우선 앞에 있는 드럼 패턴 4마디는 킥을 적게 넣고요. 뒤에 있는 드럼 패턴 4마디는 킥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들어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거든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 있는 드럼은 되게 여유 있게 느껴져요. 근데 뒤에 있는 드럼은 좀 급하게 느껴지죠. 음악을 만드실 때 속도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음악에서 속도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대부분 BPM을 높여서 만드는데 사실 속도감이라고 하는 거는 BPM과는 아주 크게 관련이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리듬의 빈도입니다. 같은 시간에 나오더라도 리듬이 4개만 나오냐 8개만 나오냐 16개가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느낌이 달라져요. 그래서 뒤에 거 보시면은 앞에 거에 비해서 킥이 확실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같은 시간이 지나가도 얘가 리듬이 더 많이 나온다는 거겠죠. 즉 킥이 많이 입력이 되어 있으면은 속도감이 확실히 생겨요. 더 빠르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킥이라고 하는 악기가 전체 음악 악기 중에 가장 저음을 담당하는 2개 악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저음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음악에서 힘을 뜻하는데 왜냐? 저음이 가장 소리가 크게 나오고 그리고 음악을 들었을 때 큰 진동을 내주는 악기가 바로 킥 그리고 베이스라는 악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킥이 많으면은 음악의 힘이 되게 강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음악이 강한 킥이 느껴져야 되는 강한 힘이 느껴져야 되는 그리고 속도감이 좀 있는 그런 음악이다 라고 하면 킥을 좀 많이 넣어도 되는데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여유 있는 느낌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킥을 적게 넣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킥을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정도의 힘 그리고 속도감 이거에 따라서 킥을 넣는 양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킥이 얼마만큼의 양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베이스가 달라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앞에 있는 킥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를 좀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체 음악에서 봤을 때 저음역대라고 하는 애가 보통 80Hz에서 200Hz 전후쯤 돼요. 그 부분을 저음역대라고 하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악이라고 했을 때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라고 그러죠. 이게 20에서 2만 Hz 정도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서 저음이 200Hz다. 그러면 사실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1% 안에 킥과 베이스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룸 하나에 방 한 칸에 킥이랑 베이스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네 둘 다 리듬이 서로 많이 나온다 서로 엇갈리게 나온다 그러면은 노래가 되게 지저분해져요. 즉 서로 리듬도 사운드도 들어갈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인 공간이다 보니까 킥의 경우에는 적게 들어가 있다 그럼 베이스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고요. 킥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다 라고 하면은 베이스는 단순하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어차피 킥이라고 하는 애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베이스가 움직여도 잘 안 들릴 뿐더러 서로 지저분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론 킥이 적으면은 베이스를 좀 많이 넣을 수 있고 킥이 많으면은 베이스를 적게 넣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이햇인데 하이햇은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리듬이 몇 비트인지를 구현하는 악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비트에 맞게 리듬이 나오는 악기인데 보통 이 하이햇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속도감이 생기고요. 다만 킥이 많이 들어가는 거랑 상대적으로 다른 거는 킥은 힘이 생기는데 하이햇은 현란해집니다. 음악이 화려해져요. 왜냐면은 고음역대가 들어가는 악기이다 보니까 고음역대면은 소리가 되게 자극적이거든요. 그래서 귀에 되게 선명하게 들려요. 얼마나 선명하게 들리는지 바로 떠올리게 해드리면은 칠판을 긁으면은 작은데 굉장히 불쾌한 소리가 나죠. 그게 엄청나게 고음역대라 가지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되게 도드라지게 들리죠. 그래서 앞에 있는 드럼 비트의 하이햇은 8비트고요. 뒤에 있는 하이햇은 16비트의 하이햇이요. 나머지 킥과 스네어의 패턴은 똑같고요.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같은 킥과 스네어 리듬을 갖고 있는데 하이햇의 비트 배치만 바뀌어도 느낌이 달라지죠. 그래서 하이햇도 무조건 8비트, 무조건 16비트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음악 장르에 맞게 조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악기 소스를 고르는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경험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설명해 드리면은 고음이 많을수록 소스가 되게 튀고 선명하고요. 저음이 많을수록 힘이 있어요. 대신에 선명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소스를 하나 골라서 이래저래 한번 바꿔볼게요. 예를 들어서 스네어 악기를 고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소스들로 스네어를 한 번씩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감이 나는지 한번 체험을 해보시면 지금 들어보시면은 고음이 많이 나오니까 되게 또렷한 대신에 힘은 좀 없죠. 이렇게 힘이 없으면은 킥이랑 봤을 때 킥은 되게 묵직하게 푹 나오는데 스네어가 되게 얇게 나오다 보니까 언밸런스한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킥을 다른 소스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이 스네어의 저음을 다른 악기로 레이어링, 블렌딩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가공을 이용을 해가지고 밸런스를 맞춘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노하우겠지만은 이 노하우조차 나는 모르겠다, 정말 감이 아예 아무것도 안 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스를 들어서 고음이 많은지 저음이 많은지 이런 것만 체크를 해보셔도 돼요. 그리고 내 음악에 고음이 많은 소스가 필요한 건지 저음이 많은 소스가 필요한 건지 이런 것까지 판단하시면은 웬만하면은 고르는데 무리가 없지 않으실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드럼의 밸런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만 설명을 좀 드리려고요. 음악이 이상하게 들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운드에 대한 밸런스가 이상한 경우, 그 중에서 드럼이랑 기타 등등 다른 악기들의 밸런스가 진짜 이상한 경우가 소리가 이상하게 퀄리티가 안 좋게 들리는데, 드럼만 기본적인 방법만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주 기본적인 예시인 거지 모든 음악에 성립이 되는 예시는 아니라는 걸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저의 경우에는 보통 처음에 음악을 만든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기준을 맞추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킥을 기준으로 만들고요. 왜 킥을 기준으로 만드냐면은 전체 악기에서 제일 소리가 큰 악기가 바로 킥이어야 됩니다. 왜냐? 저음이라고 하는 악기 자체가 워낙에 안 들리다 보니까 충분히 크게 나와야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고요. 그리고 고음으로 되어 있는 악기일수록 작아도 충분히 선명하게 들려요. 그래서 킥을 기준으로 볼륨 밸런스를 잡는데 보통 이 볼륨 밸런스를 킥을 마이너스 10dB에서 마이너스 12dB 사이쯤으로 잡습니다. 그 정도로 잡는 이유는 뭐냐면은 나중에 모든 노래가 다 합쳐졌을 때 보통 마이너스 6dB에서 마이너스 4dB 정도로 잡아요. 그게 모든 노래가 완성이 됐을 때, 그러니까 믹싱 단계인 거죠. 그 정도로 잡고, 그러면 왜 0dB이 아니라 마이너스 4dB에서 6dB까지밖에 안 만드느냐? 나중에 마스터링이라고 하는 작업을 할 때 거기에서 음악을 듣고 필요한 음역대를 더 키우고 깎고 하는 식으로 뭔가 작업을 더 해요. 근데 그때 0dB로 소리가 꽉 차 있으면은 뭔가 작업을 더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확보를 해주기 위해서 보정할 수 있는 공간을 두기 위해서 마이너스 6dB에서 4dB 정도를 잡고요. 그걸 보통 헤드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킥을 기준으로 해갖고 나머지 악기들을 맞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킥을 들어보면서 마이너스 10에서 12dB 정도로 맞춰볼게요. 자, 이 정도인데 꼭 칼같이 마이너스 10, 11, 12 이렇게 맞출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만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킥을 마이너스 10.9dB 정도로 맞췄고요. 그 다음에 스네어인데, 스네어는 장르에 따라서 소리 크기가 약간 다르기는 해요. 그리고 소스에 따라서 약간 다르기는 한데 이것도 완벽한 정답은 아니긴 한데, 스네어를 좀 크게 만든다, 킥 대비 마이너스 2dB, 조금 작게 만든다, 마이너스 14dB 이하, 뭐 이런 식으로 맞춰서 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저도 그거에 맞춰갖고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자, 저는 이 정도로 맞췄어요. 근데 이걸 들어보신 분들 중에 사운드 밸런스가 내가 들었을 땐 안 맞는데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밸런스가 안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성능이 안 좋은 이어폰으로 듣거나 핸드폰으로 듣거나 또는 모니터링 스피커를 작게 들으시거나 하시는 분들께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이 작업은 음악 작업을 떠나서 음향 작업에 속해요.
그리고 음향 작업을 하려면은 사운드가 가급적이면은 정확하게 들리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럼 그 사운드가 정확하게 들려야 되는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은 스피커의 볼륨이 충분히 크게 나와가지고 저음과 고음이 가장 잘 들리는, 가장 잘 모니터링이 되는 그 정도의 소리 크기까지 올려놔야 정확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이 스피커가 됐든 헤드폰이 됐든 음향 장비가 이 장비가 낼 수 있는 최적의 출력, 그러니까 모든 소리, 저음이랑 고음역대가 가장 최적으로 들리는 소리가 생각보다 큰 소리여야 돼요. 그래서 소리 크기를 줄였을 때랑 올렸을 때 저음이랑 고음이 들리는 수준이 확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볼륨을 작게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운드 작업을 할 때만큼이라도 볼륨을 좀 충분히 올려야 돼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건 제가 스피커라든가 집에 있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는 한데, 확실한 거는 내가 볼륨을 올려서 베이스와 킥이 선명하게 울린 소리가 들렸을 때까지 볼륨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밸런스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링 스피커 볼륨 또는 헤드폰 볼륨, 안 되겠으면 이어폰 볼륨이라도 충분히 좀 키우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 스네어가 약간 클 수 있다 정도는 되는데 작다 이런 밸런스는 전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사운드 밸런스를 잡을 때는 소리 크기를 충분히 해놓고 잡아야 된다. 왜? 스피커가 저음과 고음을 충분히 출력을 할 수 있는 볼륨까지 올려야 밸런스를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이햇을 조정을 할 건데, 하이햇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음이다 보니까 소리를 볼륨을 많이 낮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패닝이라고 하는 애를 조정할 건데, 패닝은 뭐냐면 소리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왜 이 하이햇 소리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보내주냐면은 가운데에 나와야 되는 악기들은 보통 가장 중요한 악기들이 들어옵니다. 보통 어떤 악기냐면은 킥, 스네어, 베이스, 보컬, 그 외에 또 중요하다 싶은 애들은 정가운데로 와요. 그게 아닌 악기들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근데 저는 작업을 하면서 대부분의 악기들을 가운데로 놨는데요. 특히 피아노나 신디사이저나 이런 애들, 그런 악기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완전 정 가운데로 나오기보다는 스테레오라 그래가지고 소리가 왼쪽 오른쪽 어느 정도 퍼져 있어요. 근데 이런 드럼 소스 같은 경우에는 모노 사운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모노 사운드가 뭐냐면은 소리가 정가운데 하나에서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킥이나 하이햇, 베이스, 보컬 걔네들도 다 모노로 나올 건데, 하이햇까지 정가운데로 나오면은 소리가 쓸데없이 피크라고 하는 레벨이 너무 커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려져서 잘 안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악기일수록,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악기일수록 왼쪽이나 오른쪽 더 멀리로 보낸다고 보시면 돼요. 또는 볼륨이 줄어들거나. 아무튼 이때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패닝을 먼저 잡아야 돼요. 왜냐면은 볼륨을 잡고 패닝을 바꾸면은 패닝이 소리가 살짝만 틀어져도 굉장히 소리가 자극적으로 들려요. 한번 그러면은 볼륨을 먼저 조정한 다음에 패닝을 확 틀어볼게요. 아마 헤드폰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패닝을 왼쪽으로 딱 틀자마자 오, 하이햇 소리가 확 왼쪽으로 가면서 되게 자극적으로 들리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패닝을 먼저 조정한 다음에 볼륨을 조정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패닝을 먼저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하이햇 볼륨을 조정을 해볼게요. 사실 이 정도만 조정을 해도 하이햇이 꽤 큰 편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확실히 살짝 왼쪽으로 틀어진 하이햇 소리가 자극적으로 나면서도 소리를 충분히 볼륨을 줄여주니까 거슬리지 않은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소리를 밸런스를 잡으실 때는 패닝을 먼저 잡으시고 난 다음에 볼륨을 조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드럼을 나머지 애들 다 만들었다 치면은 다른 악기들을 넣는데, 다른 악기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드럼보다 더 크기가 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드럼보다 소리가 작습니다. 그리고 어떤 음악이 되었든 간에 작곡가가 희한하게 의도를 한 게 아닌 이상 드럼이 가장 잘 들려요. 어떤 음악을 들어도. 잘 안 들리는 거는 보통 드럼 자체가 적게 들어간 경우엔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드럼 자체가 아예 작게 들리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대부분의 음악이 사실상 드럼 악기가 있으면 그 위에 악기들이 얹어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드럼은 선명하게 들려야 된다. 그렇게만 들려도 웬만하면 노래 밸런스, 사운드 밸런스가 이상하거나 망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 미디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 소스병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소스병이 뭐냐면은 마음에 드는 소스가 나올 때까지 고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소스가 아니면은 작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마음에 드는 소스가 나올 때까지 골라야만 작업을 할 수 있는 병이 있는데, 되게 안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소스는 얼마든지 나중에 바꿀 수가 있어요.
드럼을 만들고 있는 와중에 소스가 하나 마음에 안 든다고 드럼 소스를 계속 찾아다니면은 뭐가 문제냐면은 드럼 패턴을 새로 만든다. 그럼 패턴을 만드는데 뇌가 계속 그쪽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소스가 하나 마음에 안 든다. 거슬린다라는 이유 하나로 뇌가 리듬 패턴을 만드는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갑자기 소스를 고르는 쪽으로 급선회를 해버려요. 그러고 다시 리듬 패턴을 만드는 쪽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작업 속도가 확실히 효율이 안 나더라고요. 소스 고를 시간 있으면은 그때 리듬이라도 하나 더 찍고 다시 판단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소스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하나씩 선택하면서 고르는, 그러니까 리듬 만드는 시간 따로 소스 다시 고르는 시간 따로 이렇게 나누시는 게 작업 속도가 훨씬 좋아요. 그래서 소스를 고르는데 항상 시간 할애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주문을 하세요. 이 소스 바꾸는 거 나중에 해도 되니까 일단 리듬부터 집어넣도록 하자라고. 그래서 여기까지가 드럼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알고 있어야 할, 그리고 유튜브에서 거의 이야기를 안 하는 부분들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드럼이라고 하는 악기가 화성악처럼 논리적이고 이론적으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장르라고 하는 기준의 리듬 정도가 있고 나머지들은 사실상 노하우, 테크닉 이런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정리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도 드럼이 어려우셨던 분들, 드럼을 이제 막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요 정도의 지식만 알고 계셔도 드럼을 만들 때 최소한의 기준이 돼서 음악 만들 때 와 망했다, 드럼을 못 찍겠네, 이런 생각은 안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드럼을 만들어 보시면 좋고요. 이 외에도 드럼은 내용이 워낙에 방대해서 영상 만들 게 진짜 많아요. 심지어 이론적이지도 않아서 카테고리를 나누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최대한 잘 정리해서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분들, 미리 독학을 하시는 분들, 미리 작업하는데 드럼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죠.